다음에 이제 제7강 성공 지도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만나뵈서 반갑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2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같이 생각하는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같이 깨우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에서 제가 수첩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제가 축소된 책입니다. 오늘 걸어오면서도 제가 책을 보게 돼요. 자꾸 이렇게 압축하게 되고,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책을 왜 봐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고, 책을 보는 방법, 책에 대한 효과 이런 것을 알아야 책에 대해서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져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책에서 가까워진 우리 민족이 있어요. 이 세계적으로 보면은 유태인들입니다. 왜 유태인들이 한국 사람보다 머리가 좋지가 않은데 왜 그렇게 노벨상이 많이 나오고 왜 그렇게 잘 사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책하고 가까워졌다는 거죠. 책하고 가까워진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훈련했을까요? 유태인의 어머니들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젖을 뗄 때 성경책에다가 뭐를 발랐어요? 꿀을 발랐어요. 꿀. 그러니까 꿀은 어린애들이 꿀을 좋아하니까 꿀을 핥아 먹으려고 계속 하니까 책 밑도는 뭐야? 꿀이야 꿀. 그러니까 책을 보면은 아주 뭐 정신없이 좋아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책을 불지르지 않습니다. 나쁜 책도 불지르지 않아요. 히틀러가 학살한 그런 나쁜 역사도 절대 불지르지 않아요.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책을 장례식을 치르죠. 책 장례식이 유일하게 치르는 민족이에요. 그러면 또 교육 선진국인 핀란드가 있습니다. 그 핀란드는 어떻게 했을까? 학생들한테 등수를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창의력을 가르쳐줬어요. 그 책하고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저도 책하고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네? 책을 깨닫는 순간에 자동차가 책의 장애물이라는 걸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전철이 기가 막힌 도서관 아닙니까? 뇌를 적당히 흔들어주고 제 시간에 차 갖다 대고 또 서서도 공부할 수 있고 앉아서도 공부할 수 있고 너무너무나 이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는 시간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거기서 시간을 찾기 위해서 자동차 운전하는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시간을 찾게 되고, 그 다음에 걸어가면서,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도 수첩이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1분 1초가 어떻게 보면 1시간 10시간보다 클 수가 있어요. 그 깨달음이. 사람은 우리가 0으로 깨달았는데 0으로 그 하나 깨달음이 큰 것이 잡힌다는 거예요. 적은 것이 큰 것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봐야겠다. 그러면 책을 어떤 것을 봐야 되냐는 먼저 시간에 책의 선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여기에서 제6강에서 반환점이 돌면서 책을 싫어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대다수. 책을 좋아하는 사람도 사실은 책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인류대학의 학생들도 책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면서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하고 가까워지는 방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책을 좋아해야 되는데 우리 뇌는 어떻게 해요? 뇌의 반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흑백이에요. 흑백. 뇌는. 실증 나는 건 아주 과감하게 버려버려요. 근데 좋아하는 것은 왜 음악이 없어도 춤을 춘다 그랬거든 내가?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전 세계적으로 책 보는 방법이 4가지가 나왔는데 여러 군데서 제가 보면서 이걸 갖다 좀 늘렸어요. 심리나 생각이나 이걸 합쳐가지고 책 보는 방법을 7가지로 그걸 개발했습니다. 7가지. 또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우연은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동안구청에 옆에 어디 그 강의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 전에 몇 년 전에. 그 책가방을 그때는 하루에 책을 한 권씩 봐야겠다 해서 지금 수첩으로 압축시켜 다니지만 항상 책가방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007 가방을 가지고 다녔어요. 거기에 이제 삼성 사장단들이 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저기 맡긴 가방이에요. 조금 괜찮은 가방이에요. 그 가방을 가지고 항상 책을 2-3권 넣고 다녔는데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오셔가지고 책가방을 들어보더라고요. 책가방을 들어보더니 이게 뭐야 책가방이죠? 그래 그렇다고.
앉으시라고 벤치에 그랬더니 아니 내가 무신가방인가 좀 궁금해서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줬어요. 어떤 메시지를 줬냐면 자기가 돈도 가져보고 명예도 가져보고 권력도 가져봤대요. 신분은 안 가져. 근데 모두가 이렇게 내가 인생을 조금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헛되더라는 거죠. 거기에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식적 행복만 있지 본질적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책을 보는 것보다 인생이 즐거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연세랄 건 없어요. 그냥 나이 몇 살 안 먹었어요. 그분이 나이 연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92세입니다. 92세 분이 그 시간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그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걸 경험을 하면서 아 이게 맞구나. 어느 동영상에서는 95세 노인이 후회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동영상에서. 왜 그러냐면 60세가 넘으니까 은퇴라고 생각하고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91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30여 년을 헛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공부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연세가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요, 그 심오한 자연의 진리를 더 깨닫게 되죠. 사람이 말하는데 2년 걸리지만 자연의 소리를 듣는데 60년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환갑의 나이에 이렇게 보면은 이치가 처질이 맞아가는 거죠. 짝이 맞아가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거와 자연과 맞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책이라는 것은 왜 봐야 되느냐? 책은 행복의 끈입니다. 책을 안 보면 이미 행복의 끈은 끝난 거예요. 돈이 있다고 행복할까요? 권력이 있다고 행복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책에 대한 정립부터 시작입니다. 책은 간접 경험입니다. 간접 경험이에요. 인간이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거는 한도가 돼 있어요. 2일에 21년밖에 안 돼요. 80년 동안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26년 잠자고 21년 동안 일을 한다 그랬죠. 밥을 먹는 거 6년이라고 그랬고 화장실 가는 거 1년이라고 그랬고 화내는 거 5년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화내면서 책 보는 사람 있을까? 못단 말이에요. 네? 웃는 거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10일이야 10일. 그 인생이 고달픈 거야. 그런데 책을 보기 시작하면은 내가 나를 되돌아보게 되고 피드백을 하죠. 그 다음에 책 속에서 스승을 찾게 돼. 내가 모르는 것을 누가 가르쳐준다? 책이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 답답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과 가까워지는 거죠. 네? 내 생각대로가 있는데 책에서는 모르는 걸 자꾸 가르쳐줘. 자, 예를 들자면 꽃이 피는데 소리가 나지 않아. 그런 걸 책에서 보면은 책을 자꾸 보다 보면 그게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꽃이 피는데 소리가 나지 않네. 새가 우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죠. 이것도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이 불타는데 연기가 나지 않아. 그렇죠? 그러면 뭐냐 하면은 책이라는 것은 상상하는 생각의 창고가 보물창고라는 거예요. 보물창고. 근데 우리는 책을 어떻게 인식을 했느냐? 입시 의지로, 1등 의지로, 뭐 공부 잘해. 그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정신병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공허함이 생기고요. 인류대학을 가니까 어떻게, 대학에 가고 나서는 공부를 더 안 해. 인류대학에 가서는 이미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 해, 공부를. 그러니까 뭐 대학생들이 뭐요, 뭐 1학년 때는 뭐 신입생 환영회다 뭐 미팅이다 뭐 이러다가 보면 세월 가다 보면 이제 뭐 한 금방 4학년이 돼. 취직 걱정하다 이렇게 보면 나와 보니 부모가 뭐라죠? 왜? 지금 대학 나온 4명 중에 1명이 실업자입니다. 지금요. 멀어지는 거야. 그 초점을 어떻게 맞췄느냐? 꿈을 어떻게 맞췄느냐? 대학 졸업하는 거, 그 다음에 취직하는 거, 그건 꿈이 없는 겁니다. 그건 꿈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과정이지. 그렇게. 그러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방향을 어떻게 잡고 어디로 가는 걸 전혀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그냥 그대로 안답병에 걸려요. 학력병에 걸린단 말이에요. 내가 학력이고 뭐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학력과 실력은 다릅니다. 네? 우리가 능력이라는 걸 뭐라고 했어요? 생각의 심이라고 했죠. 생각의 제4강에서 생각의 심. 그 생각의 심의 연료를 보급해 주는 것이 이게 책이다. 책이 그만큼 중요하다. 네? 그런데 책을 어떻게 진입을 시켜야 되나 보는 방법을
뇌를 달래야 됩니다. 책을 보기 전에 뇌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뇌는 옳고 그름 판단 못합니다. 시키는 대로 오는데 조금만 실증나면 뇌는 싫어요. 실증나면 싫어한다니까. 네? 새로운 걸 좋아하는데 호기심은 뇌가 좋아하는데 그것이 재미가 있어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모는 그래요. 공부하는데 보면 학생들이 자기 아들이 지루하니까 그 아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거든.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학생 있죠. 그러면 자기 생각에 부모는 그래. 그걸 공부를 잘못하는 걸로 알아. 근데 조용하게 하면은 금방 눈이 그냥 눈꺼풀이가 다치고서 머릿속에 들어가지가 않아. 차라리 그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효과가 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뇌를 달래고 있으니까. 그게. 네? 근데 부모는 그걸 거부한단 말이에요. 왜? 공부를 하는 거냐, 네가 음악을 듣는 거냐 하면서 오히려 자기 생각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은 음악을 들으니까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뇌를 즐겁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뇌를 즐겁게 하고 있어요. 너무 조용한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 한번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그러면 전체에서 시끄럽잖아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이 수첩을 보고 오면서도 역삼역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가 지나칠 때가 많아. 그럼 몰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재미가 있어. 그래? 그래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접근할 때 책은 어떤 책이 우리가 어떤 뭐 취직을 하고 출세하기 위한 그게 아니라 책이라는 것은 자연이라는 거예요. 자연을 내가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네? 그래서 책 속에 길이 있고 내가 모르는 것이 책이 있고 책에 있고 책은 지혜를 우리가 꺼내줄 수 있는 DNA가 책 속에 있어요. 사실 책을 겉으로 볼 때는 책 속에는 지식은 없습니다. 정보만 있어요. 그 지식을 내가 그러다 써야 알아야 그게 내 것이야. 그 다음에 지식 속에서 또 관찰을 해서 거기에 아주 심오한 DNA를 찾아내가지고 내가 행동으로 봤을 때 그게 지혜거든. 그게. 그래서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은 뭐냐? 많이 경험해야 된다는 거야. 그건 책은 네 거로 곧 경험이다. 그럼 내가 500년, 100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21년밖에 일을 못하잖아. 그럼 21년밖에 못하니까 어떻게 간접 경험을 내가 210년, 2010년을 하는 겁니다. 그게 책이라는 거죠. 책은. 지금부터 책이라는 그 접근 방법부터 가지셔야 돼요. 아, 책은 네 거로 곧 간접 경험이다. 간접 경험을 하니까 누가 실패한 것도 내가 경험했고 성공한 것도 경험했고 하니까 거기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인간관계 때문에 실패했구나, 시스템 때문에 실패했구나. 다음 시간에 성공 지도에서 나오지만 그걸 내가 보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뇌가 실증을 느끼니까 책을 처음에 볼 때 굵은 책, 두꺼운 책부터 봐야 돼요? 얇은 책부터 봐야 돼요? 얇은 책부터 봐야 돼요. 책은 얇은 책을 받건 두꺼운 책을 받건 한 권으로 인정합니다. 뇌가. 그거부터 아셔야 돼. 우리 뇌가요. 이제 보세요. 네. 귀를 드셨습니까? 제가 그럴 때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느꼈을까? 신맛을 느꼈을까? 안 느꼈을까? 귀 없어. 근데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뇌는 그대로 반응합니다. 뇌는요. 그래서 책을 볼 때 그 진입하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아주 짧은 책. 그 아주 짧은 책이 뭐냐? 저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보면은 자판기에 가도 책이 있어요. 2,000원짜리. 네? 책을 보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은 그 2,000원짜리 책을 보면은 웬만하면 봐. 적은 것이 큰 것을 입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뇌는요, 책을 한 권 보게 되면은 성취감을 중요해.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책을 새로 사면은 이걸 알아야겠다고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니까 석 장만 보면은 어떻게? 석 장만 보면은 머리가 아프고 막 잠이 오는 거야. 그 다음에 덮었죠? 그 책이 무서워요. 책 안 보게 됩니다. 네?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여기서 책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책벌레가 안 될 분이 없어. 그 접근 방법이 쉽게 되나요? 그러니까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책을 보는 방법.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 6강은
제6강은 책을 보는 방법이에요. 책을 보는. 모든 사람이 책을 보는 것이 만약에 뇌가 좋아하고 했다 그러면은 아마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전부 공부 벌레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사회가 혼탁해질 수가 있어. 네? 너무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 영이 있는데 너무 적으니까. 근데 책을 보는 사람이 극소수란 말이에요. 극소수요. 1%에서 5%, 한 1%밖에 안 돼. 실제 책을 보는 사람은. 그분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을 끌고 갑니다. 네? 그 책이라는 것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을 하고 구상을 해. 근데 책을 안 보면 예측도 못하고 구상도 못하고 분석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고 그냥 술취한 인생으로 끌려가는 거야. 남 따라가는 거야. 네? 그냥 생각 없이 가는 거야. 생각 없이. 네. 그래서 책을 보게 되면은 부분 깊이와 넓이를 알면서 내가 그걸 분석하게 되고 또 내가 판단하게 되고 길이 잘못됐을 때 길을 좌회전 우회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강원도의 낙산사에 가면은요, 낙산사에 가보신 분 알지만 가게 보면 이렇게 책처럼 이렇게 비석 하나가 있어요. 그 갈래길이 있어요.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길에서 길을 묻다 그랬어요. 길에서 길을 물어라 그래요. 그게 네? 어떻게 보면은 아는 길도 물어가라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야. 길에서 길을 물어라. 길에서. 책 속에 길이 있다는 거죠. 책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네? 그러면 책이 답을 해준 줄 알아요. 답이. 그래서 책이 좋은 거는 아는데 어떻게 책 보기가 싫어. 보기가 싫으니까 시간을 낭비하게 돼. 이 인간이 가장 저지른 죄 중에서 가장 나쁜 죄가 뭔지 아세요? 시간을 낭비한 죄야. 근데 시간과 책하고 가까이 되게 꼴처럼 딱 붙어가지고 가까이 됐다. 그러면 그 자체는요, 그 성공은 어마어마한. 제가 어느 책에서 이런 걸 봤어요. 책을 본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지는 않는다. 맞아요. 책을 본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답이 나왔어요. 거기에 있어. 성공한 사람은 모두가 책벌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책을 본 중에서 극소수가 기회를 못 찾을 수가 있어. 책은 봤는데 학자 위주로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못 찾을 수는 있어.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책벌레였다. 그러면 뭐야? 책을 보지 않고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이 거기 딱 있어요. 책 보지 않고는 성공 없습니다. 책 보지 않고는. 왜 성공이 없느냐? 성공의 공식이 있어요. 실패 안 하고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패 안 하고 성공을 했다는 건 성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실패를 통해서 성공이 오는데 그 실패를 관찰하고 그 실패 속에서 성공의 씨앗을 잡고 지혜의 씨앗을 잡는 것이 그것이 책 속에 있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는 것은 실패 속에서 길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책을 봄으로써. 그러니까 답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책 보지 않고는 절대 성공 못한다. 이수진 장군도 어떻게 해요? 지독한 척벌레를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지독한 척벌레. 이승만 박사도 그렇고 세상에 어느 지도자고 기업가고 책을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무슨 뭐 고시 공부를 하려고 했냐 이게 그게 아니에요. 어디를? 그 어려운 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어려운 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뛰어넘는다는 것은 뭐예요?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소리 있죠? 누구나 개천에서 용이 납니다. 개천에서 용 나는 게 뭐냐면은 중국에 가면은 황하강이 있어요. 황하강. 그 황하강에 황하계곡이 있습니다. 실제. 그 상류에 가면 황하계곡이 있어요. 그 황하계곡이 무슨 계곡인지 아세요? 용문계곡입니다. 용문계곡. 자, 용용자. 용문계곡이거든요. 용문계곡에 난다 긴다 하는 고기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가 물살이 엄청 세요, 고기가. 근데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도전을 해, 고기가. 근데 그걸 뚫고 나가는 고기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걸 뚫고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전세례 형은 고기가 용이 된다는 거야. 그것만 넘으면 용이 된다는 거야. 거기에서 중국에서부터 과거 제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의 문을 뛰어넘었다. 오를 등자를 써서 뭐라 그래요? 과거시험을 등용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등용문. 등용문이라는 거 있죠? 등용문. 과거 제도가 등용문 있잖아. 우리도 그랬고 그 중국에서도 그랬고 그 등용문 과거 제도. 과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용문을 했다는 게 뭐 어느 학원에도 뭐 등용문 이런 게 있대. 그 등용문이 뭐냐? 물고기가 그 용문 계곡을 뛰어오는 거예요. 거기만 뛰어오르면 고기가 용이 된대. 근데 사람도 어떻게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뛰어오르면 등용문이 되는 거야. 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천에서 용 났다 그러잖아. 그냥 나지 않는다. 그만큼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네? 우리도 꾸준하게 1만 시간의 법칙을 책을 보게 되면은 용이 됩니다. 용. 등용문에 올라요. 영이 열린다는 거예요. 영이 열려. 저는 그걸 알고 1만 시간을 해봤는데 뭐야? 영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 이 자연이 이거구나. 성공이 이거구나. 이게 영감으로 이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신 우일신, 제일 마지막 식강에 일신 우일신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등용문으로 가장 최선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간접 경험인데, 간접 경험은 책 속에서 나오고 책을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이 시간에 알려드려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통독을 알아요. 통독. 책을 통째로 먹어야 돼. 통째로 읽어야 돼. 통째. 책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과 게으름이 항상 적이 있어요. 사람의 몸에. 두려움과 게으름. 우리가 기분 나쁜 거, 화를 내는 거, 이런 것이 다 두려움 때문에 그럽니다. 화내는 거, 질투하는 거, 이게 다 두려움 때문에 그러거든요. 책이 두려움은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렵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책을 사가지고 뭐 그냥 겉장서부터 보면서 나 이거 알아야지 하다 한 10장 되면은 먼저 게 몰라. 예? 먼저 내용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해가지고 어떻게 요 낭패를 맞아. 낭패가 뭔지 아세요? 이게 낭패라는 동물이 있는데 발이 4개인데 하나는 앞발이 없고 하나는 뒷발이 없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 그럼 요 낭패라는 동물, 요것 때문에 이제 포기가 돼버리니까 포기. 책 보기가 싫은 거야. 그다음에 겁이 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책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처삼중 볼초듯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책을 딱 보면은 목차 있죠? 목차를 대충 보고 책을 대충 봐야 돼. 대충 봐야 됩니다, 책을. 네? 근데 책을 자세히 보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대충 보게 되면 내용을 알을까 모를까? 몰라요. 어차피 대충 봐도 모르고 처음에 자세히 봐도 모르다. 어차피 모르는데 왜 자세히 접근을 하냐 이거야. 자세히 접근하면 안 돼요. 그 욕심으로 접근이지. 그냥 책 구경. 통독은 뭐야? 이거 책 구경하는 거야. 책 구경. 예? 큰 것만 구경하는 거예요. 통독이라는 것은 대충 책 구경을 하라. 그러면은 책 구경을 하면 어떻게? 목차, 제목. 이 목차를 보면서 구미가 땡기는 거 이렇게 대충 보다가 자기가 괜찮은 메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한두 번 보다가 중요하게 보다가 또 남기고 해고 전체적으로 뭐가 있나를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대충 본 거나 자세히 본 거나 우리 뇌는 귤을 먹은 거나 귤을 먹고 싶다나 똑같이 느껴요. 내가 먹은 것도 신맛을 느끼고 먹지 않은 것도 신맛을 느껴. 그러니까 책을 전체를 자세히 본 것도 한 번이요. 대충 본 것도 한 번이라니까. 네가 그거 따지지 않는다니까. 그러면서 그 성취감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다음에를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통독,
대충 책을 구경한다, 구경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들어있는가, 뭐가 여기 보물이 들어있는가, 괜찮은 책인가, 뭔가. 그래서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요, 도서관에 같은 데 가서 책을 대충 보고 진짜 이 천년 조미료가 많이 있다 그러면 그걸 해가지고 그걸 도서관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75%가요 겉 제목을 보고 산대. 겉 제목이 틀려서. 책 제목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근데 가서 읽어보니까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어. 에이, 책 괜히 샀다.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는 뭐야, 책 조사를 하는 거야. 조사. 네? 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를 하는데, 끝까지 조사를 하는데 대충 책을 봐라. 그래야 뇌가 실증을 안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정독을 해요. 절대 책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책을 한 번 보고 이해를 해? 세종대왕도 책을 한 번 보면 100번씩을 봤는데, 네? 구서수관이라는 책은 1100번을 보고 세종대왕이 세종 28년 1446년에 20년 만에 한글이 나왔어요. 20년 만에 한글이 나왔으니 책을 얼마나 봤겠어? 얼마나 좀 했겠어? 그렇게 연구를.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듯이 하루아침에 책을 우리가 평생 동안 경험한 것이 21년인데 그 책이 간접 경험인데 그걸 갖다가 한두 시간에 다 알으려고 그래. 그게 욕심이지. 그래서 접근 방법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독은 뭐냐 하면은 구체적인 조사입니다. 책에다가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나한테 필요하겠다.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당신 나 이런 거는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조사는. 근데 보니까 거기 보니까 명언 같은 것도 나오고 이건 괜찮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표시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독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체적인 조사를 하면서 알라 그러지 말고 보물이 있나 없나 해서 이거 보물 조사야. 보물. 인생의 보물 조사를 하는 거예요. 보물 조사를 해가지고 보물 조사를 해서 표시를 해준다.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기 위한, 표시를 하기 위한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물 찾기가 되니까요. 책의 접근부터 달라. 이해를 하려고 책을 보면은 책이 안 빠지는데 뭐가 있나? 별게 없어. 그럼 통과. 어떤 책은요. 한 권을 다 봤는데 형광펜이 5번도 안 갔어. 그 책은 허접한 책이에요. 어떤 책은요.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90% 이상 형광펜이가. 그게 끝없는 추루도 그렇고 무지개 원리도 한 50% 이상 형광펜이 갑니다. 한번 책을 보시면 알죠. 꿈꾸는 다락방은 한 20% 정도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도 한 20% 정도 가고 50% 넘는 거, 50%, 80%, 90% 넘는 것은 뭐예요? 제3의 책과 4의 책. 무지개 원리와 끝없는 추루. 그것이 간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이것은 내가 표시가 해둔 것은 이미 나오고 예약을 해둔 거예요. 예약을 하기 위한, 우리가 집을 살 때도 예약을 하고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죠. 이거 계약이에요. 계약. 보물 창고를 조사해서 형광펜을 해준다는 것은 뭐예요?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 내가 지금 알고 모르는 건 상관없다. 앞으로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할 조사를 해놨던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가, 첫 번째는 통독이요, 두 번째는 정독이야.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것을 가지고 반드시 옮겨 적어야 됩니다. 공부는 옮겨서 하는 거지 책에서 이해한다 그러면 안 돼요. 왜? 내가 공부를 했다는 것은 창의성, 능력보다 중요한 게 창의성을 찾아내는 건데, 내가 알면은 뭐예요? 시험 보기 위해서 알면은 창의성이 뭐고 문 밖에 나가면 잊어먹어. 그건 책 본 게 아니야. 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창의성, 자꾸 자연을 찾아내고 미래를 찾아낸단 말이야. 도전을 하면서 찾아낸단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이걸 적어야 된다. 필사를 해야 된다. 필히 적어라. 필. 이렇게 제가 이 수첩이 10몇 개가 되는데 이렇게 옮겨 적습니다. 이 옮겨 적을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뇌는 단순한 걸 좋아해요.
복잡한 걸 싫어해. 그렇기 때문에 뜨문 이 칸을 띄워서 적어야 돼. 한 단어 한 단씩 띄워서 적어야 돼. 그리고 해마라는 DNA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자극을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고스톱 얘기도 했잖아요. 자극과 충격을 좋아한다. 그래서 반드시 볼펜을 쓸 때는 삼색 볼펜을 써야 돼요. 이게 책 보는 방법이 필수입니다. 까만 거, 빨간 거, 파란 거 해가지고 어떨 때 보면은 아이고 이거는 천연 조미료로서 아주 중요해. 그러면 별표 몇 개를 하고도 거기다가 또 표시를 해둔단 말이야. 자극을. 금메달이 있고 은메달이 있고 동메달이 있듯이 지식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명언에도 마찬가지.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적는 그 요령.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수첩에다 이 일반 그냥 뭐 여기 큰 수첩에다가 팍팍하게 적으면 지루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뇌가 와서 거부를 해. 네? 뇌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그리고 이 수첩도 이렇게 보면은 빨간 데가 있고 이게 뭐야? 이 노란 게 있고 파란 게 있어요. 이런 거 분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수첩의 선택도 무척 중요해요. 이 수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가면 잘 없어.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면 큰 데 가면 있어요. 가격도 2,500개 안 돼. 제가 이거 PR을 해가지고 아마 이 수첩이 무척 팔렸을 거예요. 제가 가르친 분들은 이 수첩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잘 뜯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백에 넣을 수도 있고 남자분들은 양복에 넣을 수도 있고. 그건 뭐냐? 책을 집합시켜서 책 여러 권을 가지고 줄친 것을 일일이 가면 무겁고 비효율적이잖아요. 그것을 찾아서 여기다가 압축 파일을 해두고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짜투리 시간을 잡았다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또 뭐 음식을 먹다가 음식이 뭐 늦게 나와. 그러면 뭐요? 음식 늦게 나오면은 주인한테 화나내고 다른 먹으면 자기 마이너스야. 아이고 나 이거 착보라는 먹은 거보다 수시로 준비가 돼 있는 수시로. 전체를 타다가 놓쳤어. 그 안에서 봐. 1초를 보고 1분을 보고 상관없어. 이게 쌓이고 쌓여서 뭐냐? 계속 창고에 이자 붙여서 간다는 거예요. 돈은 은행 계좌에서 쌓이지만은 지식은 정신 계좌에 쌓인다는 거 아세요? 나도 모르게 쌓여. 그리고 잠재식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게 필사 수첩에 옮겨 적는다. 일단 옮겨 적으면 접수가 된 거예요. 옮겨 적게 되면은 그것을 계속 보기 때문에 반복을 해서 계속 본다. 예. 그거 보면서 자기가 창의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럼 옮겨 적인 목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책을 어떻게 봤어요? 책을 보면은 욕심으로만 봤단 말이야. 책을 보고서 거기서 뭐야? 털도 안 뽑고 닭을 먹으려고 그러는 생각으로 봤다는 거야. 책 보고 이해하려고 그랬다는 거야. 설사 이해한다 그래도 덮으면 또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아니죠. 잊어먹는다는 거야. 이 빛날 요자를 몰랐다는 거죠. 날개짓을 해야 되는데 날개짓을 해야 나를 하는데 날개짓은 안 하고 그냥 한꺼번에 그냥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었다. 그래서 책을 거부하게 된 거예요. 예. 책을 전체로 봐서 통독으로 보고 거기서 구체적인 조사를 해서 책은 옮겨 적는 거예요. 옮겨 적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네? 수첩에다가 옮겨 적는다. 옮겨 적으면서 네 번째 이걸 갖다가 뭐냐? 이제 사실은요 선동격서입니다. 동쪽말을 잡으려면 서쪽말을 치라 그랬어요. 진짜 책을 보려면 내가 책 보는 것은 이해가 보는 게 아니에요. 옮겨 적어가지고 짜투리 시간에서 보는 겁니다. 짜투리 시간. 네? 짜투리 시간이 뭐예요? 수시로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도 볼 수 있고 길 걸어가면서 볼 수 있고 밥 먹기 전에 볼 수도 있고 자기가 기분 좋을 때 뇌가 기분 좋고 끌릴 때 항상 가지고 다니니까 핸드백이나 옷에다가 항상 가지고 다니니까 책을 내가 뭐 공부를 한다 10분을 본다 20분을 본다면 스트레스 받아. 그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몇 초만 봐도 그냥 기분 나는 대로 하나 봐. 여기에서 깜짝 놀란 세렌디피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7만 배의 뇌간의 처리 능력을 받았어요. 생각을 내가 잡기 위해서 책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다 끌어당기더라는 거죠.
그것이 끌어당기더라는 거죠. 저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책을 보고 이해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수십 시간, 100시간 이상을 어떻게 떠들겠어? 못 떠들어. 근데 그 방법을 알았다는 거지, 방법을. 그 맥을 알았다는 거죠. 링컨 대통령이 그랬어요. 장작을 파라고 8시간을 준다 그러면은 뭐라 그랬어요? 6시간은 도끼를 가른다 그랬어요.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 도끼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야. 근데 그냥 도끼 갖다 줬는데 도끼 날이 쓰지 않은데 그냥 장작 패다가 보면은 한두 시간 하다가 장작 패지도 못하고 힘에 빠져서 그냥 녹다운 돼요. 준비가, 책 보는 방법에 준비가 안 되면 소용없다는 거야. 근데 도끼를 6시간 가려니까 2시간 동안 이 장작을 파는데 장작이 쫙쫙 나가는 거야. 힘 안 들고. 책을 보는데도 이게 철저한 준비.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 원리. 원리를 모르고 그냥 책을 봐. 네? 원리를 알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원리를 알면은.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원리를 어디서 찾았냐면은 무지개 원리, 뇌 속에 성공이 있다. 뇌를 속여서라도 성공한다라고 믿으라. 거기서, 내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우고 대학원에서 배우는 이 책 보는 방법은 잘못됐구나. 근데 잘못된 것 자체도 모르고 있어. 그냥 교수라고 해서 그냥 가르치려고 그래. 강제로 집어넣으려고 그래. 그거 집어넣으면 뭐 잊어버리는 거지. 왜 그러냐면은 최고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반복이 내용입니다. 반복보다 훌륭한 건 없어. 반복보다. 그래서 이 필사 다음에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 이 반복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복이 내공이요. 내가 이 속에 공이 쌓이는 게, 실력이 쌓이는 게 반복이라는 거예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반복을 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 그래서 제가 날개짓자리 얘기잖아. 날개짓을 하라는 거예요. 날개짓을 하는데 이 세 주자, 즉 정신이란 말이에요. 세 주자. 사람의 정신으로 날개짓을 해라. 이게 반복 아니에요. 날마다. 그래야 빛이 난다는 거예요. 빛나요. 그래서 월요일도 빛나고 화요일도 빛나고 해가지고 월화수목금토일 빛나게. 이것이 반복이다. 그러면 반복이라는 것은 책을 오래 본다고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에요. 반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배움과 도입니다. 학습과 도요. 학습. 습이죠. 왜 습이죠? 이게 100번을 날개짓을 하는 게 습이요. 이게 반복이야, 반복. 배움을 100번 날개짓해. 이걸 학습이라고 그러잖아. 학습. 네? 내가 이 학습한 것을 봤어. 마음으로 꿰뚫어 이 재물, 조개 뺐자는 재물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또 습관이라고 그래. 습관. 습관이 어디서 나오죠? 습관이 반복에서 나오는 거야. 반복. 근데 두꺼운 책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건 지루한 거예요. 우리가 고기를 잡아도 꽁지 자르고 내장 자르고 이거고 에키스만 왜? 양념이 아까우니까. 요 시간이 양념이에요. 양념. 우리가 그랬듯이 이것을 에키스를 봐서 수첩에다가 적어서 그걸 가지고 반복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내가 처음에 느끼지 못했던 것이 몇 번 봤는데 느끼지 못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쇠파이프 하나를 가지고 엿을 사 먹으려고 어떨 때는 보였는데 어떨 때는 이게 바늘을 만들 걸로 보이고 어떨 때는 스프링으로 만들 걸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 창조력이 무궁무진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이 열리는 거예요. 아는 것은 생각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을 끌어들여야 돼. 같이 만나서. 그것이 공부예요. 그것이.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건 뭐야? 많이 아는데 잊어먹으니까 영화를 볼 때 첫 번부터 끝까지 얘기 못하고 중간중간 빠져나갔어. 그럼 얘기를 못해. 한마디도 아무리 내가 박사학위를 받고 해도 못해. 어디 가서 책이나 보고 모르는 거 얘기를 해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방언 터지듯이 터지는 거예요. 어떤 얘기도 다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러냐면 뇌가 60만 권의 책을 저장한다는 걸 아셔야지. 44개국어를 할 수 있대. 뇌가. 그러니까 뇌를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한다는 것, 책을 본다는 것은 곧 뇌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뇌를 훈련시키는 것은 이렇게 날개짓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반복해서 나온다. 그래서 짜투리 시간을 가져간다. 짜투리 시간과 어떻게 하냐면은 대응하라 이거야. 대응. 변화에 대응하는데 짜투리 시간이 내가 어떻게 언제 짜투리 시간이 나는지 몰라. 그 짜투리 시간과 대응하라 이거야. 답이 여기 있습니다. 짜투리 시간. 우리가 버리는 짜투리 시간을 무시하면 안 돼요. 네? 물론 잠을 안 잘 수는 없어. 잠은 26년 동안 자야 돼. 우리 80년을 볼 때 20년 동안 자야 돼. 근데 일하는 시간에도 쉬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짜투리 시간이야. 걸어가는 시간도 짜투리 시간이야. 아침에 조깅하는 시간도 짜투리 시간이야. 제가 한참 이거 미쳤을 때는 이 수첩을 한 권, 두 권 갖고 아침에 일어나서 6시에 산에 가서 보고 와. 그러면 하루 아침에 책을 막 10권 보고 온 느낌이야. 막 자연을 끌어들이나. 이렇게. 네? 그리고 훈련이 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공부를 이제 이렇게 되면 공부를 한다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것도 행복과 맞춰야 돼요. 돈을 버는 것도 행복과 맞춰야 돼. 일을 하는 것도 행복과 맞춰야 돼. 그러면 뭐냐? 행복이라는 것은 인생의 목적에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인생의 목적에 흥미진진하게 기쁨을 따라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흥미진진하게. 그러면 흥미진진을 하려면 어떻게 해? 일과 놀이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자, 공부와 놀이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공부와 놀이라든가 일과 놀이가 따로 가잖아요. 이것은 고통이에요. 노동이에요. 공부를 억지로 하면 안 돼. 일을 억지로 하면 안 돼. 일과 놀이가 하나가 돼야 돼. 재밌어야 돼. 공부와 놀이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와 분리할 수 있는 것을 누가 담당하고 있느냐? 뇌가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뇌를 인정을 안 해. 뇌에 대한 것을 인식을 안 해. 그러니까 힘든 거야. 네? 장작을 펴는데 결이 있어요. 결에다가 도끼짓을 해야 되는데 장작을 뉘어놓고 펴봐. 하루 종일 못 잘라. 똑같은 거야. 지금 우리가 책을 보는데도 결이 있는데 장작을 뉘어놓고 펴듯이 하니까 못 자르는 거예요. 녹지자루가 부러뜨리든 내가 힘이 빠져가지고 놓든 포기하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이 있다는 거예요. 결이. 이렇게 일과 놀이가 하나가 되고 공부와 놀이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놀이를 잡아내는 그것이 반복이에요. 반복에서 엑기스가 나옵니다. 반복에서 놀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놀이가 나옵니다. 반복에서. 처음에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나중에 반복을 하면 이게 재미가 있어. 왜 그러냐면 우리 뇌는요. 참 원리가 시키는 대로 옵니다. 뇌가 가장 약한 게 뭔지 아세요? 반복. 마음이 가장 약한 건 욕심이야. 욕심. 반복을 하면요. 나쁜 거건 좋은 건 반복을 하면 뇌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걸 습관이라고 해요. 나쁜 습관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좋은 습관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뇌를 훈련시켜야 되는 게 반드시 이 공부를 뇌를 훈련시키면 그때는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내 잠재의식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공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심해서 공부하게 돼. 심심해서. 즐거워서 공부하고 심심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냥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공부하게 되는 건 이 공부와 놀이가 분리가 된다. 분리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반복해서 짝들이 시간을 대응하게 되면은 다섯 번째 무슨 현상이 나오느냐. 여기서부터 엄청난 일이 나와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 사색이야, 사색. 자, 이수신 장군이요.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 알아요? 대단한 사색가였어요.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수신 장군은 뭐냐? 지독한 책벌레였다는 거예요. 책을 놓지 않았어요.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명한 장수들은 왜 그렇게 사색가였느냐? 생각의 창고에서 엄청나게 꺼냈었다는 거예요. 이수신 장군요, 손자병법을 통달을 했죠. 또 제갈량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갈량도 아주 지독한 특벌이었거든. 제갈량도 멘토로 가졌어요. 이순신 장군. 손자도 멘토로 가졌단 말이에요. 네? 왜 그랬을까? 다른 민족이고 그런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내기 위해서. 자연을 다 꿰뚫어보는 거야. 동서남북을 다 꿰뚫어보는 거야. 임금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고향의 어머니는 어떻게 건강이 된가, 부하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일본에서 외적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이걸 갖다가 뭐야, 머릿속에서 다 그냥 다 보고 있는 거야. 레이더로 다 보고 있는 거야. 사색가였다는 거야. 사색.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반복에서 나오더라는, 반복에서. 네? 자, 책 속에는 지식이 없다 그랬죠. 정보가 있었는데 그 정보를 내가 이 수첩에다가 옮겨서 반복을 하니까, 반복에 대응하니까 자연하고 가까워지면서 생각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측, 분석하는 힘, 판단하는 힘, 선택하는 힘, 예측하는 힘, 구상하는 힘. 그래서 제가 제 4강에 생각의 힘에 대해서 강의를 했잖아요. 생각의 힘. 이제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지금 연료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료를 공급하는데 불을 뗄 때 아궁지에다가 불을 떼야 되는데 불뚝에다가 불 떼면 되겠어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불뚝에다가 불을 떼고 구들장 열고 방에다가 불을 떼. 그러면 그게 아무 효과가 없잖아. 불이 나버리잖아. 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순서가. 책을 보는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공부를 왜 하느냐? 공부를 왜 하느냐? 지식을 많이 알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힘이 생기면요, 자연적으로 내가 보고 듣는 거, 이것이 전부 이게 지식이 가공이 돼서 들어와. 자연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책에서 배우려고 그러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우려고 우리가 우물 안에서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를 훔치는 거야. 세상을 보는 눈이 폭이 적어지는 거죠. 내가 생각에 힘이 있으면은 누가 나쁜 얘기를 해도 거기에서 좋은 것을 걸러서 들어와. 지나가면서 누가 얘기를 해도 그것이 나한테는 지식과 지혜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내가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거지. 내가 책에서 뭐 해가지고 뭐 암기해가지고 막 달달달 외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하고 가까워지면서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서 내가 거기에서 그것을 가공해서 다시 내가 내 방식대로 쓸 수가 있다. 창의력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색이라는 것은 생각의 힘입니다. 생각의 힘. 생각의 힘은, 이 생각의 힘이 능력이라고 그랬죠.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세상의 생각의 힘에서 뭐가 우리가 실수가 됐을 때는 분석력이 없어요.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과오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또 분석하고 판단하고 예측하고 구상해. 거기서 성과가 나오게 돼 있어. 자연의 법칙에. 그래서 생각의 힘에서 능력에서는, 자, 현재를 볼 때는 분석, 판단, 예측, 설계도면, 구상, 이런 것을 찾아내기 때문에 대단한 능력자가 된다. 대단한 능력자가. 그게.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자, 딱 적군을 분석을 해. 아군도 분석을 해. 그래서 뭐냐, 손자병법을 갖다 들이댔어.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싸웠는지 아세요? 이겨놓고 싸웠어요. 싸워서 이기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이겨놓고 싸웠어. 그러면 이겨놓고 싸우는 게 뭐예요? 내가 활을 쏘고 막 이렇게 이긴 게 아니라 생각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렇죠? 이미 생각을 앞질렀다는 거예요. 이겨놓고 싸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학예 전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도망가는 척하고 들어오면 그냥 감싸가지고 수장시키고. 네? 그럼 이겨놓고 싸우려면 어떻게 했냐면 이순신 장군의 전술에 보면 손자병법, 제갈룡의 그 전술을 그대로, 전략을 그대로 가공을 해서 남이 예측 못한 걸 했는데 어떻게 되냐. 절대 이순신 장군이 배가 몇 척 있었어요? 13척 있어. 근데 13척과 상대방의 10척 이렇게 하고 싸우진 않아. 10척 정도가 되면은 진짜 귀신이 출몰하는 것처럼 배가 첫 구성이 2척, 3척 오면은 그게 그냥 초전 박살을 내버려요. 10척이 덤벼들어서 그냥 수장시키고 감촉을 걸어가고 뭐냐면 정신을, 싸울 의지를 흩뜨려 놓는 거예요. 일본에서 최고의 그 신성적인 그 제독이 있어요. 거기에, 근데 그 도고 헤이아치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그 일본 역사에 보면
이수신 장군하고는 싸우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안 해요. 무슨 싸움에도 다친다. 그리고 청일전쟁 갈 때는 어떻게 됐어요? 보고해야지가 이수신 장군한테 절을 하고 간 거예요. 그 사당이 신이야, 신. 신이시여 좀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어. 러일전쟁도 이겼어. 이수신 장군의 그 생각을 가지고 배웠다는 거예요. 러일전쟁도 이겼어. 근데 그걸 배워가지고 뭐야, 한일 합방까지 시켰잖아. 오늘이 3.1절이야 보면. 이수신 장군한테서 적에서 배운 거야. 어째서 이렇게 23전 23석을 했을까? 싸우지 않고 이미 이겨놓고 싸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싸우는 건 과정이야. 근데 대단한 뭐 장수들이고 뭐 싸워봐야 알고 싸워서 이기고 했단 말이야. 그건 피를 흘리는 거야. 근데 싸우지 않고 이겼다는 것은 뭐야? 그만큼 그래서 이수신 장군이 대단한 사색가였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뭐야? 근심의 전쟁, 마음의 전쟁, 생각의 전쟁, 그 다음에 경제의 전쟁터예요. 칼만 안 들었지 지금 전쟁터거든, 인생 사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해? 싸워서 이겨야 돼? 싸우지 않고 이겨야 돼?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간접 경험 속에서, 책 속에서 잡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색입니다. 사색이라는 건 뭐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수색하면 찾아내는 거 아니에요? 사색이 뭐예요? 사색이라는 것은 생각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생각을, 내가 모르는 생각을 찾아낸다. 생각을 찾아내는 게 이게 창의력 아닙니까? 창의력. 새로운 것을 자꾸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게 책 보는 방법 중에서,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감히 생각 안 했던 초삼중 볼조듯이 전체 대충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형광펜으로 해가지고 해놓고, 여기까지 볼 때 뭐요? 내가 지식을 알고 모르고 상관없어. 왜? 지식을 아는 거는 그냥 반복에서 나오고, 반복이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복. 여기다가 필사 저건 옮겨놓은 다음에, 이때까지는 옮겨놓았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여기 가서 지식으로서 아는 건 없어요. 준비 단계지. 근데 여기에서 다시 이제 반복하면서 사색을 해. 사색. 반복하면서 사색을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황홀한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뇌가 음악이 없어도 춤을 추는 거예요. 황홀한 기쁨이야, 황홀한. 뇌를 즐겁게 하기 시작한 겁니다. 뇌가 이제 즐거워. 뇌를 즐겁게 한다. 뇌가요, 자기가 즐거운 것은요, 뇌가 즐거운 것은요, 아무리 뇌는 땀을 흘리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뇌는 죽을 때까지 성장을 해요. 사람의 몸은 25년 성장하고 심장은 50년 성장하지만 뇌는 죽을 때까지 성장합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뇌가 늙는 게 아니라 쓰지 않아서 늙쓰는 거예요. 쓰지 않아서. 그렇게. 그러니까 황홀한 기쁨이 생기니까 뇌는 음악이 없어도 춤을 춘단 말이에요. 신이 나는 거예요. 뇌가. 그렇게. 그래서 황홀한 기쁨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잠재의식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형식이 내가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본질이 내가 본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랬죠. 95%가 본질이 내 안에 내가 있다 그랬죠. 내 안에 내가 책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많은 지식이 창고로 들어와서 여기서 또 가공이 돼. 그래도 신상품이 나가. 자꾸 신상품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먼저 그 책을 볼 때 저 배를 그렸죠. 그게 어느 책에서 있나 봐요. 아마 세계에서 없을 거예요. 그런 게 신상품이. 그게 사색, 생각 속에서, 황홀한 기쁨 속에서 나가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내가 강의할 때도 뭐냐면 성공 지도도 마찬가지예요. 신상품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아마 전 세계에서 한 번도 써먹지 못한 게 여기서 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제가 누구한테 평가받고 안 받고는 상관이 없어. 제가 그렇게 황홀한 기쁨을 느껴봤기 때문에. 그리고 제 능력으로 봐서는 강의 2~3시간도 못해. 아무리 제가 옛날에 대학에서 강의하고 경찰대학 강의하고 청와대에서 대통령한테 강의했다 그래도 안 보고서는 2~3시간밖에 못해. 근데 이런 황홀한 기쁨 때문에 100시간을 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뭐냐? 거기서 내가 깨우쳤다는 거예요. 뇌의 신이라는 게. 그래서 이미자 씨가 적으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뿌리어라 그러면은 2, 30곡을 못 쓰는데 음악을 틀어놓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2,000곡 이상을 노래를 부를까 못 부를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책을 본다는 것은 뇌를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뇌의 원리를 알았다는 거죠. 근데 뇌의 원리를 무시하고 책을 보려고 그러니까 책이 지루하고 그냥 근심걱정, 책을 보면 좀 알아야 할 텐데 그냥 앞에 거를 알라 그러면 뒤에 뭔 소리 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져 없어져?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책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만 보면 겁이 나는 거야. 이렇게. 예? 어떤 사람은 뭐요? 그러면 봐요. 유태인들은 책을 애지중지하면서 장례식까지 치르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책도 갖다가 버려. 이상한다고 버리고 헐값에 500원, 1000원도 안 팔아. 책을 보지도 않고. 그게 뭐예요? 그 돼지 목걸이에다가 진주 걸어준 거고 똑같은 거예요. 가치를 못 느꼈다. 가치를.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그 진행 방법,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수첩에다 이렇게 적고 해보세요. 제가 헌중에서 책벌레 아닌 사람이 없어요. 진짜. 그리고 걸어다니면서 책도 보고 본다니까 다. 그런 걸 저는 느껴봤어요. 예. 누구나 당할 수 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다른 건 다 해도 책 보기는 싫대. 그런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어떻게? 책벌레도 보통 책벌레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 예? 그 자기가 모르는 자연을 끌어들이고 세상과의 만나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 책을 거부하게 만났기 때문에 책에 내가 접근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여기 황홀한 기쁨이 생기면은 다시 반복해서 못 가. 반복 사색 황홀한 기쁨이 계속 하는 거야. 뇌를 즐겁게 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겁니다. 이게 7번이 뭐예요? 발산이 되더라는 거야. 발산 그냥 무의식의 발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강의야 강. 네? 내가 의도적으로 뭐 내가 몇 분 동안은 뭘 하고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달도 차면 기울고 이게 들어가게 되면 나오게 돼 있어. 물이 차면 나오게 돼 있어. 이게 발산이야 발산. 발산.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 방언이라 그럴 때 방언. 방언 터지듯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뭐 그냥 생각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제목만 하나 주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 그러니까 어떤 제 강의를 1년 동안 적은 분이 있어요. 옛날에 뭐 사업을 하면서 1년 동안 진짜 노트가 한 권이요. 그러면 뭐 1년 동안 했으니까 뭐 100시간이 넘겠지.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분이 꼼꼼하게